김두식 교수님의 신간 법률가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다뤄보고 있는데요. 오늘 세 번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전에 헌법의 풍경 그리고 불멸의 신성가족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도 세워주셨는데 이번 작품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? 제가 법조계를 잠깐 맛본 어떤 관찰자로서 그러니까 못 견디고 나온 사람이잖아요. 네, 못 견디고 나온 사람 입장에서 늘 관찰하면서 법조계의 문제들로 예를 들면 서열주의라든지 엘리트주의라든지 그 사이에서 하여튼 피어나는 법조 브로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 지적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. 이번 책을 쓰면서 내가 현상으로 관찰했던 것들의 뿌리가 여기서 시작됐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는 해방됐고 아무것도 가진 거는 없고 그래서 판검사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서기 출신들을 대거 판검사로 임용했다가 고위직은 주지 않고 일찍 내보내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른바 전관이 된 거고요. 그래서 실제 운영비 같은 게 없었던 법원 검찰이다. 운영비가 없었던 상태에서 심지어 자동차를 하나 범인 잡으러 다닐 자동차를 살려고 그래도 돈이 없어서 어딘가서 뜯어내야 됐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. 검사가 그랬죠?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배들, 믿을 만한 선배들한테 용돈을 받아서는 쓰지만 그게 우리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. 그게 이제 1990년대까지 차값, 휴가비 이런 걸 받았었던 근거이기도 했고요. 재판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한. 그래서 그 뿌리가 여기까지 연결되는구나. 심지어 법조 브로커 같은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일본 사람이 재판하는 일제시대가 있었던 거잖아요. 말이 안 통하는. 그래서 판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의 영원히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늘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서기 겸 통역성이 필요했던 것처럼 판검사는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이고 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생각, 브로커의 뿌리도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 책을 쭉 쓰면서 하게 됐습니다. 지금 얘기하신 분들을 계속해서 저도 사실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모순이 여기서 나왔구나 여기서 나왔구나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었거든요. 그러면 물론 이제 독자분들이 이런 문제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금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재의 법률가들 그 법률가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좀 인식을 하고 좀 개선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좀 될까요? 저는 불멸의 신성가족을 쓰고 굉장히 놀랐던 게 판사들은 그 책을 가지고 스타디하고 또는 청탁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이 책을 주면서 이 책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고 청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. 근데 검사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예외 없이 제 친구들 책을 계속 욕하는데 책은 안 읽어본 게 분명한 책을 잘 읽어보면 법원에 관한 상당한 애정이 느껴지는 법원 검찰에 대한 그런데 안 읽고 신문에 나온 가장 자극적인 이야기들만 듣고 그냥 화를 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판검사들의 문제가 매일 기록, 엄청나게 두꺼운 기록들을 보면서 살다 보니까 책을 안 읽어도 세상의 온갖 이면들은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는 걸 좀 인정하고 책도 좀 읽고 소설도 좀 읽고 그러면서 같이 좀 방향, 대안 같은 거를 반성하면서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이번 책을 쓰면서.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계 분들이 그러니까 엘리트주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내 생각만 옳다는 것만 벗어나면 훨씬 나아질 것 같은데 이 책도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